네, 안녕하십니까. 여태대학교 인성교수 연구실에 사업을 연구하고 있는 박철훈 박사입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PCB의 고분자를 기반으로 하여 가정 공동합체를 합성하고 이를 기체분리막에 응용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목차는 이렇고요. 처음에는 기체분리막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PCBM을 기반으로 한 고분자 실험 2개 그리고 서머니입니다. 기체분리막은 크게 프리스탠딩 멤브레인과 컴포짓 멤브레인 두 개로 나뉩니다. 그 두 가지 멤브레인 모두 이 세 가지 메커니즘에서 기체가 분리가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기공이 멤브레인을 이루는 기공이 매우 커서 기체들이 프리하게 진행을 투과하는 뉴슨 디퓨전이 있고, 그 다음에 기체의 사이즈별로 시빙이 일어나서 걸러지는 컬렉티브하게 걸러지는 몰레큘러 시빙, 그 다음에 용액의 기체가 녹아서 솔루션 디퓨전 메커니즘으로 투과하는 솔루션 디퓨전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몰레큘러 시빙과 뉴슨 디퓨전 같은 경우는 기체 분자량에 디펜던트하고 사이즈에 디펜던트한데 굉장히 몰레큘러 시빙 같은 경우는 굉장히 투과 효율과 분리 효율이 좋지만 이렇게 기체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이런 멤브레인 기공 사이즈를 정렬을 이제 옹스트롱 단위로 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코스트로 봤을 때는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연구에서 이용했던 메커니즘은 솔루션 디퓨전 메커니즘으로 덴스한 멤브레인을 만든 다음에 이 멤브레인 층에 제가 타겟하려고 투과하려고 하는 기체와 이제 친화성이 좋은 고분자를 코팅을 하여 높은 솔루빌리티를 가지는 고분자 코팅하여 기체를 투과하려고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샘 이미지가 이제 컴포짓 멤브레인인데요. 컴포짓 멤브레인은 밑에 다공성 지지체 위에 매우 1에서 2마이크로 정도 되는 매우 얇은 고분자를 코팅을 하여 셀렉티브 레이어로 만들어서 기체를 투과하려고 하는데 이런 멤브레인, 컴포짓 멤브레인의 장점은 프리스탠딩 멤브레인에 비해서 기체 멤브레인을 이루는 고분자 두께가 매우 얇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쌉니다. 그리고 단순 코팅으로만 이게 셀렉티브 레이어가 깔리기 때문에 다른 용매 디펜던트 하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스탠딩 멤브레인은 어떤 DC 위에 용매를 날려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스케일빌리티에 굉장히 한정적인데, 이러한 컴포짓 멤브레인 같은 경우는 폴리설펀 서브스트레이트, 폴리설펀, 폴리이소설펀 여러 가지 지지체가 있지만 그 지지체들에 이제 자유롭게 별표 모양이든 네모 모양이든 스퀘어 모양이든 상관없이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셀렉티브 레이어로 만든 고분자는 이제 POEM과 PEGBM을 합성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메타아클릭 그룹이 있기 때문에 프리 라디칼로 쉽게 합성이 됩니다. POEM과 PEGBM 둘 다 여기 보시면 이서와 에스터 그룹이 많은데요. 이런 그룹들은 루이스 엑시드 베이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일렉트론 도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렉트론 엑시드 역할을 하는 CO2와 굉장히 인터랙션이 좋습니다. 높은 솔루빌리티를 가지는데 이 POEM만 만약에 쓴다면 굉장히 아모포스하고 리퀴드한 성질 때문에 이렇게 셀렉티브 레이어로 빨았을 때 기계적 강도가 매우 떨어져서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PEGBM에 있는 연속된 메틸렌 체인을 이용해서 제가 기계적 강도를 주려고 했습니다. 이 연속된 메틸렌 체인 같은 경우는 단량체로 존재되는 액상으로 존재하지만 고분자가 됐을 때는 이 체인들이 패킹이 되어서 여기 보시면 굉장히 크리스탈 페이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계적 강도를 주게 되는데 POE가 PEGB의 단량체를 모노머 레이쇼를 바꿔서 100대 0부터 0대 100, 중간에 3대 7, 5대 5, 7대 3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POEM의 양이 많아질수록 고분자는 점점 리퀴드와 아모포스한 걸 보여주고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PEGB의 양이 많을수록 고체형을 보이고 높은 크리스탈리티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분자를 분석을 했는데 FTIR로 프리라디칼이 잘 진행된 걸 확인했고요. NMR로 이제 POEM과 PEGB의 실제 비율, 단량체 비율을 확인했고, AFM에서 이 고분자를 이제 실리콘 웨이퍼에 코팅을 한 다음에 오토 플라즈마 애칭을 하면
PGBM의 이 시퀀스열 메틸렌 체인에 의해서는 오토플라즘에 반응을 안 하지만 아모포스하고 굉장히 약한 POM 파트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PGBM 단량체가 많은 경우에는 POM이 조금만 깎여 나가서 많은 러퍼니스를 보였지만 POM이 많은 경우 많이 깎여 나갔기 때문에 매우 낮은 러퍼니스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PGBM이 가지는 크리스탈린 페이즈 영향을 살펴봤는데 XRD에서도 20도 근방에서는 아모포스 페이즈가 다 보였지만 PGBM 많은 CP1, CP2 같은 경우에는 19도와 24.5도 주변에서 크리스탈린 색이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설마 비헤이비어도 당연히 이제 크리스탈린 밑에 올라갈수록 좀 더 온도에 대해서 더 안정적으로 보이는 걸 확인했고요. 삭스에서 저희가 이제 디스페이싱을 확인했는데 CP1과 CP2에서 디스페이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디스페이싱은 아까 말씀드린 시퀀스와 메틸렌 체인 간의 이제 거리이며 PGBM만 이루어진 CP5 같은 경우에는 9나노미터로 보였지만 POM이 그 시퀀스 메틸렌 체인 사이에 끼어 들어감으로써 CP2에서는 이 디스페이싱이 좀 더 증가하는 걸 보였습니다. CP3부터는 POM이 더 많아져서 이 시퀀스 메틸렌 체인이 이제 디스페이싱으로 유지하기 힘든 구조까지 갔고요. DSC 또한 설마 디그레이션과 TG가 PGBM이 증가할수록 올라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이 만든 부분자로 코팅을 진행하였는데 코팅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폴리설폰 지지체를 녹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폴리설폰 지지체를 녹이는 순간 가공성 구조가 무너져서 기체가 투과하지 못하게 되는 단점을 보이는데 이 PGBM과 POM으로 이루어진 CP 고분자들은 굉장히 퓰릭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코올 솔루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유기용매에도 녹지만 알코올을 잘 녹기 때문에 폴리설폰 지지체를 안 녹일 수 있고 고분자를 녹인 다음에 굉장히 심플합니다. RK 코터로 이제 코팅을 해주고 고분자를 만든 다음에 기체 투과 성능을 측정했습니다. 기체 투과막에서 성능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퍼메어빌리티와 두 번째는 셀렉티비티가 있습니다. 퍼메어빌리티는 기체가 얼마나 많이 투과하는지 플럭스를 의미하고 셀렉티비티는 투과하고자 하는 기체 AB가 있으면 A 대비 B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보여주는 퍼메어빌리티 레이쇼입니다. 그래서 이 보통 퍼메어빌리티와 셀렉티비티는 트레이드오프 릴레이션을 보이는데 제 CP 고분자 같은 경우에는 다음 셈과 같이 프로셈처럼 만들었고 다공성 지지체 위에 이제 고분자가 매우 얇게 약 1마이크로 두께로 코팅이 잘 되었음을 확인했고 POM이 굉장히 많은 CP5 같은 경우는 POM만 있기 때문에 물리적 강도가 떨어져서 굉장히 많은 디펙을 보여서 CO2와 N2가 많이 투과가 됐고 저희가 거르고자 하는 N2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낮은 선택도를 보였습니다. 보통 트레이드오프로 보이지만 CP3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계적 강도도 생긴과 동시에 POM과 PGBM의 많은 미서와 에스터 그룹에 의해서 CO2에 대한 높은 솔루빌리티를 보여줬기 때문에 가장 높은 선택도를 보여줬고 CP1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CP3보다는 더 결정도가 높고 기체가 더 투과 안 할 것 같은데 N2 같은 경우는 디퓨지비티에 굉장히 디펜던트한 요소인데 왜 CP3보다 더 높게 나왔냐 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제가 계속 실험을 진행했을 때는 다른 PEO 같은 고분자 같은 경우도 이런 현상이 발견되는데요. PEO도 굉장히 높은 결정도를 가지지만 그 결정성이 더 높아지면 그 결정 사이에 레틱스 디펙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높은 결정에 의해서 결정 사이로 처음에는 그 결정들이 기체를 막지만 그 결정이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더 기체가 투과될 수 있는 디펙으로 작용한다고 해서 PE와 마찬가지로 CP1도 그런 낮은 선택도를 보였습니다. CP3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로빈슨 플랫이라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트레이드오프 커브인데요. 굉장히 로빈슨 플랫에 가까운 CO2 투과도 및 선택도를 보여줬고 그 다음에 제가 실험했던 거는 이렇게 고분자를 만들고 코팅을 하면 2스텝인데 1스텝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PTMSP라는 고분자를 깐 다음에 표면 게이지를 해봤습니다. 이 PTMSP 고분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프리 볼륨을 가지고 글리세한 고분자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높은 프리보이기 때문에 기체 투과도는 높지만 낮은 선택도를 보입니다. 마치 채로 어떤 파우더를 거르려고 하는데 파우더보다 채가 기공이 너무 커서 다 새버리는 그런 고분자인데요. 이 고분자 위에 표면에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PEGP에 결정선을 만들어줘서 고분자를 걸러줄 수 있는 고분자를 처리를 해서 전체 중압이 아닌 표면에만 모디피케이션을 하는 걸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에 PTMSP 층이 있고 그 위에 PEGBM을 그래프팅 시키는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그래프팅 솔루션에는 PEGBM뿐만 아니라 프리라디칼을 위한 AIBM 이니시에이터 그리고 아리라민을 같이 넣어줬습니다. 처음에는 아리라민을 안 넣었었는데 아리라민 넣은 이유는 이 이니시에이터 반응이 50도에서 일어나는데 이 아리라민 볼링 템퍼러처가 50도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라민이 볼링 템퍼러처에 도달하면서 이 PEGBM 반응을 어느 정도 억제를 해줘서 너무 PEGBM이 많이 반응이 일어나면 아까 CP1에서 보였던 것처럼 기체 성능이 어느 정도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억제하기 위해서 아리라민을 넣어줬고요. 그래서 PEGBM 처리를 한 거를 이제 FTI를 확인했고 XPS를 통해서 어느 정도 픽들이 바뀜을 보면서 이제 PEGBM이 PTMSP와 반응이 잘 일어났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XRD에서 PTMSP의 디스페이션이 PEGBM을 모디피케이션 함으로써 어느 정도 디스페이션이 줄어드는 걸 확인했고 하이드로포빅한 PTMSP 위에 PEGBM을 처리함으로써 어느 정도 워터 컨택트가 줄어들므로써 하이드로필릭해졌다. 하이드로필릭한 PEGBM이 그래프팅이 잘 되었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PEGBM이 이 PTMSP 위에 모디피케이션 됐을 때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했는데 삭스를 보았을 때 PEGBM만 저희가 보았을 때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나노미터의 크리스탈 레틱스 거리가 보였는데요. PTMSP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러한 구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PTMSP 위에 PEGBM을 저희가 모디피케이션 하는 순간 여기 PTPWA는 아리라민이 없는 그룹이고요. PTP는 아리라민이 포함되는 그룹인데 이 그룹 둘 다 라멜라 스트럭처를 보이는 디스페이션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라멜라 스트럭처는 보통 블럭 커플링어에서 많이 보이는데 이런 심플하게 솔루션을 캐스팅하고 오븐에 단순 넣어서 만든 표면 처리만 한 고분자에서 이런 라멜라 구조는 거의 보고되지 않았고요. 아리라민이 없는 경우에는 이 아리라민이 있는 경우에 비해서 굉장히 픽이 좀 불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거는 PEGBM이 아리라민이 없는 상황에서는 무분별하게 합성이 일어나서 어느 정도 라멜라 구조를 이루지만 그 과도하게 만들어진 크리스탈 레틱스들이 이런 구조를 어느 정도 억제를 한다라고 판단했고요. 템을 이용해서 이제 이런 구조를 실질적으로 확인하려고 했는데 여기 AB를 보시면 이건 PTMSP고 이건 PEGBM입니다. 단량체가 따로따로 템을 찍었을 때는 아무런 구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두 물질을 같이 PEGBM을 처리한 샘플에서는 여기 보시면 PTMSP 주변에 PEGBM이 합성이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었고 이 두 물질 간의 미서빌리티와 컴패티빌리티가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표면템이고요. 크로스템을 찍었는데 여기 보시면 왼쪽이 PTMSP고 이쪽이 PEGBM입니다. 이 계면 사이에 어느 레틱스들이 이제 확인이 되었는데 레틱스 간의 거리를 보니까 저희가 삭스로 확인한 디스페이션과 동일함을 확인했고 여기 보시는 바로 이 레틱스들이 PEGBM이 이루고 있는 크리스탈 레틱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크리스탈 레틱스들이 첫 번째 논문에서 보여드렸던 어느 정도 결정성을 저희가 만약에 준다면 기체 성능이 굉장히 높은 성능을 줄 수 있다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러한 레틱스들이 기체 투과 성능이 없는 PTMSP에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 라고 예상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똑같은 방법으로 크로스셈을 찍어서 두께를 확인할 거예요. 두께는 약 2.5 마이크로로 이전 고분자보다는 꽤 두꺼운 두께가 확인됐는데 그
그 이유는 이제 PTMSP 자체가 워낙 프리볼륨이 크다 보니까 1마이크로 이하로 하다 보면 이 실험이 잘 진행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충분한 두께의 PTMS 피층이 필요했고, 여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이 뒤에 있는 숫자는 PGBM을 처리하는 횟수입니다. 이게 한 번만 해서는 생각보다 많이 성능 효과가 없어서 퍼메빌리티가 어느 정도 줄긴 했습니다. PGBM이 처리가 됨으로써. 하지만 아직 과도하게 높은 프리볼륨이 제대로 컨트롤되지 않아서 낮은 선택도가 보였고요. 두 번째부터 확실한 퍼메빌리티 감소와 셀렉티비티 증가가 있었는데, 이 트레이드오프는 저희가 막지 못했습니다. 트레이드오프는 막지 못했지만 이 트레이드오프 커브에 이제 이 성능을 그대로 대입한 경우에는 3번 저희가 반복했을 때 제일 이 커브 성능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걸 확인했고요. 이제 각 컴포넌트들의 역할을 알기 위해서 RL라민과 AIBM 그리고 PTMSP를 이제 없는 경우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확인했는데, RL라민이 없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PGBM이 굉장히 무분별하게 합성이 되어서 기체 투과 성능이 이전에 보였던 100 이상에 나왔던 기체 투과 성능이 100 이하로 순식간에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같은 3번 반복했을 때는 성능이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너무 높은 결정도 때문에 N2 초과도 또한 아까 말씀드린 레틱스가 간의 디펙으로 N2가 많이 나와서 낮은 선택도가 보였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AIB의 이니시에이터 양을 조절했습니다. 이니시에이터 양을 줄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PGBM의 반응성을 올리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응 시간에 따라서 저희가 기체 투과 성능을 확인했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PGBM이 높은 결정성을 보여서 낮은 CH 초과도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PTMSP가 없는 경우 PGBM만 과연 그래프팅 시키면 어떻게 되냐, 그 경우는 마찬가지로 낮은 초과도와 낮은 선택도를 보이는데, 여기 3번째 보시면 제가 첫 번째 보여드렸던 CP1과 굉장히 비슷한 COT 초과도 및 선택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각자 요소들을 하나라도 없으면 PGBM의 그래프팅 디그리를 컨트롤할 수 없어서 CO2 세퍼레이션 분리 성능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요약을 하자면 저희가 컴포지 멤브레인을 만들기 위해서 CO2 필리칸 보분자를 만들었고, 그 보분자의 기계적 강도를 주기 위해서 PGBM이라는 보분자를 이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PTMSP 자체 보분자는 굉장히 높은 초과도를 가지지만 낮은 선택도를 가지는데, 이 보분자의 높은 선택도를 주기 위해서 PGBM을 보분자화 시켰지만 그 방법이 이제 배치 리액션이 아닌 단순 캐스팅 및 온도만 올려주는 방법으로 원팟으로 바로 PTMSP의 성능을 증가시켰습니다. 제가 수고하셨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